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서 오늘 오후 출국기에 올랐습니다. 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요. 중앙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또 카자흐스탄을 이렇게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이번 순방의 목표부터 기대 성과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7박 8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이번 순방길에 우리 국민에게 주는 의미랄까요? 이 의미를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제라든지 세월호 막말 이런 문제로 굉장히 지금 어수선해서 이 대통령의 이 중앙아시아 순방이 좀 뉴스에서 묻힌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년 만에 갖는 해외 순방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번의 순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중앙아시아가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의 활용 점정 지역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보면 거기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예요. 가스, 석유 이런 거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절대적인 경제 파트너가 될 수 있고요. 또 거기에는 우리나라 민족, 우리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민족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민족이 30만 명 이상 살고 있어요. 이런 지역과의 우리가 경제 지평을 넓힌다면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 일변도의 이 편협화된 선진국 위주의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다양화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순방이다라고 이제 박사께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이제 고려인 얘기를 좀 해주셔서 그 얘기를 좀 저희가 해보면 그냥 한국인 동포라고 해도 될까요? 고려인 동포, 한국인 동포? 그래요. 이제 그 말도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려가 멸망을 한 게 1390년 아닙니까? 너무 오래됐습니다. 1390년 거의 100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럼 1000년 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고려인이라는 게? 이제 그 혈통을 이제 타고 태어났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그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나 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을 유럽에서도 한국을 코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코리아의 한국말은 고려니까 고려인이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또 어원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말이 중앙아시아나 러시아에는 잘 없다 보니까 고려인이 됐고 또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도 중국에서는 한국을 향해서 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이라고 부르니까 조선족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결국 고려인이나 조선족이나 우리 다 같은 동포고 정말 억울하게 나라 이런 이 식민지 상태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민족혼, 민족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3, 40만 명 이상 되는 그 고려인들 한도 좀 풀어주고 조국과의 관계를 좀 돈독해주는 그런 중대한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중앙아시아에는 많은 이제 우리 동포들이 있다. 라는 이해를 좀 저희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 동포들이 어떤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어떤 역할을 좀 어떤 매개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사람들이 왜 중앙아시아로 갔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거기에도 우리 아픈 근대 우리 민족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이른바 이제 그 국권을 그 외교권을 찬탈을 당하고 1910년에 완전히 을사조약으로 해서 나라를 뺏긴데 그 와중에 많은 독립지사들이 나라를 떠나서 도망을 망명길에 떠납니다. 그때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이 경제개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남쪽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환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연해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망국을 할 때 가장 많이 갔던 쪽이 러시아예요. 그리고 우리 아관파천이라고 명성왕후가 살아있을 때 죽고 나서 도망을 갔던 데가 바로 고종 황제가 도망갔던 러시아 대사관이었지 않습니까? 한때 러시아와 관계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소련이 정권이 바뀌고 스탈린 대에 와서 유대인처럼 한국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러시아에 대항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예.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태워가지고 예. 어느 날 강제로 잡아갑니다. 예. 잡아서 서쪽으로 알 수 없는 지역으로 갔다가 떨어뜨린 곳이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떠난 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중앙아시아예요. 아. 그렇게 강제로 쫓겨간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민족 혼을 지키고 있으니 굉장히 훌륭한 것이죠. 아, 그래서 거기에 많이 이제 밀집돼 있군요. 우리 엄청나게 동포들이. 많습니다. 예. 배경을 좀 알아봤고요. 역시 뭐 순방에는 경제 사절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0여 개 기업이 동행을 합니다. 어떤 이들이 함께 하게 됐고 사절단의 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대통령이 이래 그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재벌 총수님들을 많이 모시고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예. 그런데 이번에는 재벌 총수 한 분도 모시고 가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실무적인 예. 실용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박용만 회장이란 분은 예. 과거의 총수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 상공회의소 회장작이고요. 예. 대부분은 실무 CEO들, 이른바 전문 경영인들이라는 분들이 130명 가는데요. 예. 그중에 눈에 띄는 분이 삼성전자의 윤부근 부회장님, 예. 이분이 가요. 윤부근 부회장 하면 삼성전자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CE 부분 회장님이시잖아요. CE 부분이라고 그러면 커머셜 일렉트로닉스 가전 부분이거든요. 예. 아하, 이것은 중앙아시아에 우리가 가전 제품을 많이 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현대 엔지니어링 사장, SK 사장. 자, 이런 쪽은 가서 인프라 건설하시겠구나. 인프라 건설하는 사람들과 연결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런 면에서 화려한 외양보다는 예. 내실에 있어서 인프라, 자원 개발 또는 예. 소비재의 수출입 이런 것을 하는 실무진 130명이 가는데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분으로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예. 경제 사절단의 면면을 보면 어떤 목표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방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고요. 중앙아시아 방문 중에 이제 카자흐스탄의 예를 들어서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예. 역시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핵을 포기하면서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당시에 카자흐스탄이 핵 포기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좀 가져갔습니까? 예,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요 세계에서 인구가 9번째로 많은 상당히 거대한 나라입니다. 예. 올림픽이나 우리 축구할 때도 한국에 한을 한 번씩 맺히게 하는 그런 팀이에요. 예. 자, 그런데 저 카자흐스탄이 소련이 분해되면서 갈라져 나온 나라거든요. 예. 그런데 카자흐스탄 지역에 옛 소련의 핵무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대목에 예. 미국이 카자흐스탄과 빅딜을 합니다. 예. 너희 핵무기를 해체하면 예. 미국이 돈을 대줄게. 그래서 경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1991년부터 예. 16억 달러를 직접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 카자흐스탄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바로 저 모델대로 하자는 것이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주장인 것이에요. 일각에서는 리비아 모델이라고 그러지만 예. 리비아는 조금 우리 동아시아하고는 좀 상황이 맞지가 않고요. 예. 카자흐스탄 모델대로 카자흐스탄 경제가 살아난 것처럼 핵 폐기하면 북한 경제를 도와주겠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국제적으로 그런 여론도 조성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예. 카자흐스탄에서 그런 전례, 핵을 어떻게 포기하고 또 국제사회의 경제 협력을 어떻게 받았는지 예. 그런 실례를 가지고 한반도에 적용을 하겠다. 예.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가면서도 북한과의 비핵화 문제에 관한 과거 사례 수집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세요. 예. 카자흐스탄. 예. 이제 여기는 비핵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뭐 이런 무대를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 필요한 얘기라서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아까 이제 신북방 정책, 남방 정책 말씀하시면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제 펼치고 있는 어떤 외교 전략의 큰 틀이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에도 역시 북방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것은 신북방 정책이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점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은 과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서 한반도의 경제적 위상을 한번 높여보자 하는 상당히 야심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 경제 지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처음으로 신한반도 경제 지도를 주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런 웅장한 꿈을 꾸고 있는데 과거에 이 신북방 정책은 노태우 대통령이 한 거예요. 북방에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국교를 재개하자. 예. 그리고 이제 그 북방 정책에 의해서 중국과 수교하고 경제 교류를 했어요. 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방 정책은 경제 교류 차원을 넘어서 북한을 연결을 하면서 철도로 연결해 유라시아 대륙을 우리 경제권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중국은 사실 이제 우리와 경제적 이 교류 관계가 서로 협력 관계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스트 중국 시대를 만들어 보겠다. 예. 이런 거고 또 과거에 이 북방 정책이 문호 개방이라면 이제는 실질적인 교류를 한번 해보겠다. 남방 정책도 그렇습니다. 남쪽하고 아시안 국가하고 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쪽하고 사람들끼리 한번 섞어 보겠다 하는. 예. 그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아세안 국가들이라든지 또 북방 지역을 실제로 많이 돌아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지금 곧 부산에서 아세안 회의를 지금 주최하게 되죠. 예. 이것들이 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외연을 넓히자. 예. 특히 미국, 중국, 일본도의 이 왜곡된 치우쳐져 있는 경제를 전 세계를 상대로 한번 뚫어보자라는 그런 어떤 상당히 야심, 이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성장을 주도해 왔던 어떻게 보면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뿐만 아니고 이제 무역의 다변화가 그렇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신북방 정책을 더 가열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하니까 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충격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좀 선진국, 강대국에 진출하면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좀 쉽다는 이유로 미국, 중국에 너무 집중적으로 의존을 많이 해왔다고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고 그 두 나라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특히 중앙아시아는 이 에너지의 보급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가는 나라가 바른 나라가 투르크메니스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름도 낯설지만 그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스 플랜트 공장을 우리 현대 엔지니어링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우리가 팔기도 하고 한국에도 들여오거든요. 중앙아시아의 저 원자재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가 중동만 생각하는데 중동 못지않게 저 중앙아시아가 이 에너지 보유량, 특히 가스 보유량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시대, 우리가 세계의 주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좀 못하지만 변방에 있는 나라들을 확대하면서 우리가 그걸 연결해주고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남방 정책과 이 북방 정책은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정말로 선진국으로 뛰어오르는 굉장히 큰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갑자기 어떤 그 제 지인 중에 위인이 한 얘기라고 해줬던 그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혁명은 변방에서 시작된다. 아,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이 신북방 정책이 변방에 있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또 끌어오는 또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박사님과 함께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좀 짚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역사 강의 시간이 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즐거웠습니다. 김대화 경제 김대화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